세미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분을 드릴 테니까 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9시 7분 정도까지 읽어보면 되겠죠? 9시 7분까지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수마을이라는 문제고요. 백준 온라인 저지 1949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N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대요. N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는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제 각각의 주민 수를 가지고 있죠. 뭐 여기는 주민이 10명 있어. 여기는 뭐 4명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 마을을 골라서 우수 마을로 선정을 할 건데, 우수 마을은 두 개가 겹쳐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인접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수 마을로서. 얘가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으면 얘는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 안 되겠죠. 얘는 안 돼요. 반대로 얘를 선정하면 얘는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우수 마을과는 인접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수 마을들을 합쳤을 때, 모든 우수 마을에 있는 주민 수를 합쳤을 때 그 합이 가장 커져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조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직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뭐 일단 이런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주민의 수가 많은 이제 그런 마을, 그런 마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우수 마을로 고르고, 걔랑 인접한 친구들은 모두 날리고, 또 주민이 가장 마을을 고르고 걔를 우수 마을로 고르고, 뭐 이걸 반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방법은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에 10명, 9명, 9명. 정답은 9명짜리 마을 2개를 골라서 우수 마을로 만드는 것이지만,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주민의 수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을 고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을 고르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 가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만약에 이 마을을 고르기로 결정했어요. 편의상 뭐 이 마을이 루트에 있다고 해볼게요. 루트에 있는 마을, 이 마을을 우수 마을로서 고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요 밑에 있는 요 서브트리, 요 트리, 이 서브트리, 이 서브트리에서 우수 마을을 잘 골랐을 때는 요 마을이 우수 마을로 고르면 안 돼요. 골라지면 안 됩니다. 이 마을이 우수 마을로서 골라지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마을도 우수 마을로 골라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우수 마을로 골라졌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우수 마을로 골라지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우수 마을로 골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골라지든지 얘가 골라지든지 얘가 골라지든지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골라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고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골라지지 않았으면 그냥 뭐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고르지 않는 게 좀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얘는 1억 명이고 1억 명이고 한 명 한 명. 네. 얘를 우수 마을로 고르지 않으면 얘는 골라야 되는데 얘는 고르지 않는 게 더 이득이죠. 왜냐면 자기 자식을 고르는 게 더 이득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를 고르지 않았으면 얘는 고르지 않고 얘는 고르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어 갖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루트를 고르면 어떻게 되지? 루트를 고르면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 네,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루트를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서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접근을 다시 해보면 이 편의상 루트에 있는 마을을 먼저 우수마을로 골라볼게요. 그러면 루트에 있는 마을을 우수마을로 골랐을 때는 이 서브트리에 해당하는 마을들이 일단 이 서브트리만 놓고 봤을 때 얘가 골라지면 안 돼요. 얘가 골라지면 안 됩니다. 얘가 골라지지 않았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최대한 많이 우수마을을 뽑아서 주민수가, 그러니까 많이 우수마을을 뽑는 게 아니고 주민수가 최대가 되도록 우수마을을 뽑는 거죠. 어쨌든 예, 이 서브트리에서 주민수가 최대가 되도록 우수마을을 뽑는 게 좋아요. 얘가 만약 골라졌으면 이 서브트리에서 주민수가 가장 많아지도록 뽑는 게 좋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루트는 골라지면 안 돼요. 이 서브트리의 루트는 골라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루트를 고르지 않았을 때는요, 요 각각의 서브트리에 대해서 고르든 말든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얘는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얘 색칠해도 되고 색칠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골라지지 않았으면 이 셋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골라져야 되겠네요. 왜냐면 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골라지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브트리, 어떤 특정 트리에서 루트가 있는 트리에서 주민의 수를 최대한 많이 뽑고 싶어요. 주민의 수를 최대한 많이 주민의 수가 최대한 많아지도록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는? 루트를 고르거나 고르지 않거나. 네, 루트를 고르는 경우와 루트를 고르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주민의 수를 최대한 많이 뽑는 그러한 방법, 그때 뽑힌 주민의 수를 우리가 부분 문제로서 정의를 하면 이 문제를 약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약간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적어도 하나의 우수마을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되게 복잡합니다. 까다로워요. 왜냐면 루트를 고르지 않았을 때는 각각 서브트리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너는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돼. 그러니까 고르는 것과 안 고르는 것 둘 중에서 너가 원하는 걸로 알아서 해. 너도 알아서 해.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죠.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봐서 얘가 골라지지 않았다면 이 중에서 하나는 골라야 돼요. 누군가는 골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처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난관을, 저 세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잘 생각해보면, 다시 갈게요.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적어도 하나의 우수마을과는 인접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수마을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3번 문제 조건을 무시하고 풀었을 때, 3번 문제 조건을 일단 무시해 볼게요. 왜냐면 3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3번 조건을 무시해 볼게요. 네, 3번 조건에 있는 문제문을 무시해 보겠습니다. 3번 조건을 무시하면 1번, 2번만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3번 조건은 문제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하나의 우수마을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3번 조건이 있는데 1번, 2번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럼 이 3번 문제 조건에 위배된, 3번 조건의 문제의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1번, 2번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만약에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1번,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3번 조건에 위배되는 마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3번 조건에 위배되는 마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이 있어요. 얘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은 적어도 하나의 우수마을과는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마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1번,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1번,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어도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이렇게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3번 조건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 3번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 따져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뜻이죠?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 3번 조건이 있어서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제가 DP식을 세울 적에 이제 DP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분 문제들을 정의를 하고 그 부분 문제, 정의된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 문제를 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일단 이 전체 트리의 노드, 그러니까 루트를 봤을 때 루트 노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잖아요. 첫 번째로 루트 노드를 색칠한다. 그러니까 우수마을로 고른다. 두 번째는 루트 노드를 고르지 않는다. 우수마을로 고르지 않는다. 이제 이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첫 번째 선택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식 노드를 봤을 때 이 자식 노드들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우수 노드로, 그러니까 우수마을로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식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새로운 서브트리가 있겠죠. 요 서브트리에 대해서 얘는 고르지 않은 채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우수마을을 뽑자. 이제 이러한 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고르지 않았어요. 루트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자식에 대해서는 고르거나 고르지 않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고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를 루트로 했을 때 얘를 고르지 않았으면 얘는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밑에 1억 명짜리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답은 요 1억 명짜리 마을 두 개를 고르는 게 답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르지 않아야 됩니다. 얘를 고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얘를 다 골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얘를 고르지 않고 얘가 고르거나 고르지 않거나 선택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칠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얘를 안 칠할 수도 있겠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얘 모든 자식에 대해서 안 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 칠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얘가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얘가 우수마을로 골라지지 않았다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수마을로 골라야 돼 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 조건을 핸들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그때 최저값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골라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칠할까? 얘를 칠할까? 얘를 칠할까? 이제 이런 경우를, 아니면 두 개 칠할까? 이런 경우를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따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3번 조건이 이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3번 조건을 무시하고 일단 문제를 풀었어요. 3번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지 봅시다. 1번, 2번만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3번 조건에 위배된다는 뜻은 얘가 색칠되지 않았으면 우수마을로 골라지지 않고 이제 얘의 인접한 모든 마을들이 우수마을로 골라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냐? 주민수의 합을 최대로 했잖아요. 주민수의 합을 최대로 했는데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조건만으로 풀었을 때 얘는 우수마을로 골라질 수가 있습니다. 얘 우수마을로 고를 수가 있잖아요. 주민수의 합을 최대로 하면서 우수마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골랐을 때 당연히 주민수의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아지겠죠, 주민수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3번 문제 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은 주민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어도 3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이 돼요. 1번 조건, 2번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우수 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적어도 하나의 우수 마을과는 인접해 있습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우리가 3번 조건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 접근 요 단계에서 알 수가 있었죠. 3번 조건은 무시하고 풀자. 무시 가능하다. 네. 무시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대답이 됐나요? 아니면은 그 다른 질문이었나요? 혹시? 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분 문제를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번째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주민의 수를 최대로 뽑는 방법. 네. 얘를 이제 부분 문제로 정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요. 근데 이때 i번째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주민의 수를 최대로 뽑는데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i번째 노드를 뽑는다. 고른다. 두 번째, 고르지 않는다. 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고려해서 이렇게 부분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동적 계획법의 아이디어는 이 부분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 부분 문제가 원래 문제에 기여하게 되느냐,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문제 루트가 골라졌다. 그러면 얘는 고르지 않는 거, 모두 2번 경우에 대한 대답을 택하면 되겠죠. 얘가 골라지지 않았다면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는, 요 각각의 서브트리에 대해서는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비교해보고 1번 경우가 더 크면 얘를 고른 다음에 이제 그 1번 경우에 해당하는 답을 취하면 되겠고요. 근데 1번 경우가 더 크지 않고 2번 경우가 더 크다면 얘는 고르지 않으면 그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골라지는 경우에는 2번 경우만 고려하고, 얘가 골라지지 않은 경우는 1번, 2번 경우를 모두 다 고려해서 최대값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DP 테이블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울게요. DP I 0, 1, 0 또는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i번째 노드를 루트 노드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주민의 수를 최대로 뽑는 방법. 그런데 0일 때는 고르지 않는 거, 루트 노드를 고르지 않는 거, 1일 때는 고르는 거, 반드시 고르는 것, 0일 때는 반드시 고르지 않는 것. 네, 이제 이렇게 그때 최대 주민의 수를 요 dpi, 0 혹은 dpi, 1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dp 테이블을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dp 테이블을 잘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dp i, 1은 어떻게 채울 수가 있냐? 고를 거잖아요. 지금 i번째 고를 거기 때문에 dp j, 0 고르지 않을 거죠. 이 자식 노드들은 고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j는 i의 자식. 네, i의 자식이 되는 요 노드들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여기에서 해답을 선택해서 고를 건데, 이때 고르지 않아야 됩니다. 요 j번째 노드는 고르지 않아야 돼요. 얘를 골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우수 마을이 아닌 마을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정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인접한 마을만 보면 되게 되는 것이, 우수 마을일 수가 없고 인접한 마을 중 우수 마을이 없으면 우수 마을로 지정해 줘야 되니까요. 네. 방금 이제 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DP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부분 문제들을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루트 노드고, 원래 문제 루트 노드고, 이렇게 각각 서브트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서브트리에서 가장 좋은 해답은 얘를 고르는 것이야 라고 이 서브트리가 얘기했어요. 이 서브트리에 대해서 최적의 답은 얘를 고르는 거예요. 이 서브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고르는 거예요. 이 서브트리에 대해서도 최적의 답은 이걸 고르는 겁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왜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가 1000만명이고 얘도 10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명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루트가 있으면
이 서브트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를 고르는 게 최적이죠. 얘를 고르는 게 최적이죠. 얘를 고르는 게 최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만 있으면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성현님 말씀대로라면 인접한 마을 중에 우수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은 우수 마을일 수가 없죠. 네, 뭐 가장 좋은 답은 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답들을 다 모았으면 얘가 넌 우수 마을이 되면 안 되겠네. 왜냐면 요 밑에 우수 마을이 있잖아. 아까 넌 우수 마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마을의 인구가 1억 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 좋았던 선택들은 전부 다 철회를 시키고 요 1억 명짜리 마을을 고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마을들은 우수 마을로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우수 마을들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서브트리들은 뭐였냐면 사실 아까는 가장 좋게 고른 경우가 이 경우였는데 얘를 고르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경우가 아니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브트리마다, 각각의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마다 얘를 골랐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고르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부분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i번째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i번째 노드를 골랐을 때, 고르지 않았을 때 이 각각의 주민의 수를 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요 DP 테이블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i번째 노드를 골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 i번째 노드를 고르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값을 고를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요거를 DP 테이블을 채우는데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용을 하려고 봤는데, 그래서 저는 DP 테이블을 채울 때 어떻게 채울 거냐면요. DPI0은 1은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뭐 쉬워요. 1은. 왜냐면 골라놓고 나면 이 서브트리의 노드들은, 루트들은 고르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는 거 까먹었네요. 여기다가 플러스 i번째 노드의 인구 i번째. i번째 노드의 인구. 이거 구해주면은 되겠죠. 왜냐면 뭐 전체 인구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니까 일단 이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였습니다. B J랑 J를 고르지 않는 방법, J를 고르는 방법, 요 중에서 맥시멈 이 값을 다 더할 거예요. J는 i의 자식 노드입니다. 여전히 이 값을 전부 다 더해서 그것을 DPI0의 값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도 보셨죠? 아까도 보셨어요. 뭘 봤냐면 서브트리들이 전부 다 나는 안 고르는 게 더 좋은데 나 안 고를래. 나도 안 고르는 게 좋은데 안 고를래. 나도 안 고르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안 고르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까 봤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알았어, 너 고르지 마. 그러면은 DPI 제로의 값은 너네들이 전부 다 안 고른 그 값을 다 더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3번 문제 조건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브 트리를,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채우고 나면 위배가 되는 거죠. 그 부분 문제 조건에 3번 조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3번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한 거고요. 그런데 3번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나서는 이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는,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고 나면 이런 결과는 없다. 3번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3개의 마을 연속적으로 선택했을 때 XX5만 고르면 되는데 항상 때문에 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DP를 채우는 방식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3번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1번, 2번만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번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 DP 테이블과 요 DP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 아닌 자료구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DP를 적용하는 선형이 아닌 자료구조에는 트리가 있죠. 트리.
이 문제가 이제 트리에서 적용하는 D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선형이 아닌 자료구조에서 사용하는 DP는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 대그라고 많이 부르죠. 줄여서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는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도 요 DP의 아이디어를 자주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선형이 아닌 자료 구조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네. 혹시 이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혹시 성현님 대답이 됐나요? 여기서 설명한 거에 대한 대답이 됐나요? 네, 대답이 안 됐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방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예, 네 번째 문제는 LCS2라는 문제를 들고 왔는데, 네, 이것도 2분을 드릴 테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한번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예요.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는 문제인데 보통 수열에서 이제 많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수열이 아니고 이제 문자열에서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약간 출력이 이해가 안 될 텐데.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자열이 주어지면요. 부분 문자열을 찾는 게 아니고요. 부분 수열을 찾는 겁니다. 부분 수열 중 가장 긴 것, 공통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긴 것을 찾는 건데, 그 질문 있으면 그냥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은 저기 세미나 끝나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끝나고. 예. 그래서 부분 문자열이면은 문자열이 연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보셨듯이 순서만 지키면서 중간중간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C, AK가 실제로 가장 긴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이 된다고,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자열에서는 AC, AK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자열에서도 AC, AK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문자열의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은 AC, AK가 되고 이제 그 길이가 4가 됩니다. 이 문제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이 문제는 요 4를 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둘째 줄에 LCS를 출력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4 그리고 AC, AK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걸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문제를 갖고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저 예시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열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은 네, 뭐 대충 이런 문자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의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나이브하게 접근하면은 뭐 일단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이브하게 접근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 이 세미나는 DP를 위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번 부분 문제를 정의를 해서 그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원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뒤쪽에 있는 문자를 살펴볼게요. 얘는 P고 얘는 K예요. ACA, Y, K, P고 얘는 CAP, CA, K죠. 그러면은 가장 긴 부분 수열이 있을 때 P도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를 볼게요. 가장 긴 LCS.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을 봤을 때 이 수열의 가장 마지막 글자가 뭐가 될지 생각해 봅시다. 얘가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요. P가 될 수도 있고요. K가 될 수도 있고요. P도 K도 아닌 제3의 문자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P가 되는 경우는 일단 요 K는 무시가 돼요. 이 K가 전혀 참가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에. 왜냐면 공통이기 때문에 P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두 번째 문자에서도 P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무시가 돼요. 아, 마지막이 P라면 K는 무시가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지. 네. 반대로 마지막이 K였다고 한다면 요 P는 무시가 됩니다. 네. 이 P는 무시가 되고 앞에 있는 5글자와 여기에 있는 6글자 요것만으로 LCS를 구한 다음에 뭐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와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LCS의 마지막 글자가 그러니까 얘가 LCS의 마지막 글자가 되는 것과 얘가 LCS의 마지막 글자가 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는 무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해서 5개, 6개로 문제를 풀든지 혹은 반대로 6개, 5개로 문제를 풀든지 해서 그 중에 최대값이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가 또 추가로 있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자열이 아이고 어떻게 지우지? 지우지 말게요. 이 두 개의 문자열이 입력으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를 고려를 해보면 얘가 KK잖아요. 그러면 LCS를 들고 왔을 때 이 마지막 글자로서 가능한 게 K가 될 수도 있고 제3의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K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죠. 그냥 K를 여기다가 쓰고 K가 됐으니까 얘는 빠지고 앞에 있는 4글자, 옆에 있는 5글자 얘 LCS를 구해서 그 LCS의 맨 뒤에다 K를 붙이면 실제 LCS의 가장 뒤에 있는 게 K일 때 그때 조건을 만족하겠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K가 아니다. 사실 K가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거 반드시 두 개 같으면 K를 붙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앞에 있는 LCS를 구하고 K를 붙이는 것이 항상 이득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게 이득이었다면 그 뒤에 K를 붙이면 반드시 LCS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K를 붙이는 게 반드시 이득입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가 나왔다면 뒤에 있는 글자가 같다면 우리가 그 글자를 무조건 붙이고 앞에 있는 애들로만 LCS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그 글자를 붙인다. 이것이 최적의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글자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 무시하고 문제 풀고 다른 하나 무시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부분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 첫 번째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에서 특정 길이의 문자열 어디까지 있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자열에서도 첫 번째 문자에서 뭔가 어디까지 이 어쨌든 고려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자에서 네 번째 문자, 첫 번째 문자에서 다섯 번째 문자까지로 만들어진 스트링에서 LCS를 구해라. 여기도 첫 번째 문자에서 다섯 번째,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만들어진 LCS를 구해라. 네, 이런 부분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이거 우연히 K가 같네. 우연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K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문자열에서는 1에서 4까지, 두 번째 문자열에서는 1에서 6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갖고 LCS를 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 문제의 해답을 이용해서 원래 문제의 해답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부분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1에서 첫 번째 문자열에서는 i번째 문자까지, 두 번째 문자열에서는 j번째 문자까지 로 이루어진 문자열들의 LCS 길이, 요것을 우리가 부분 문제로서 정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있는 두 개의 문자가 같을 때는 그냥 버리고 앞에 있는 -1, -1 해서 그걸 갖고 오고, 두 개가 다르다면 한쪽만 -1 해서 갖고 오고 다른 쪽만 -1 해서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DP를 채울 건데 이렇게 부분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할 건데요. 일단 A, C 문제를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얘는 LCS의 길이가 안 봐도 뻔하죠. 0이죠. 이거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자열은 AC, 두 번째 문자열은 C. 이런 경우에 LCS의 길이는 C만으로 고르면 되니까 1이 되겠고요. ACA와 C일 때도 당연히 1이 되겠죠. 얘도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CA 이때도 1이 되겠죠. AC와 CA는요. 뭐가 될까요? AC와 CA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뭘로 채우면 될까요?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가 된다는 얘기는 AC나 CA가 LCS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 답도 1이 되고요. ACA와 CA의 경우에는 2가 되겠죠. 왜냐면 CA, CA 둘 다 고를 수 있잖아요. 이때도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여기까지 채워볼게요. 그래서 CAP와 A는 1이고 CAP와 A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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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웠어요. 이렇게 채우고 나서 가운데 있는 값을 한번 채워볼게요. CAPC와 A의 LCS의 길이는 1입니다. CAPC와 AC의 길이는 2예요. 왜 2냐? C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LCS의 길이는 A까지 문자열, CAP까지 문자열 얘를 고려했을 때 요 LCS의 길이다 플러스 1 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AC와 CAPC의 LCS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A와 CAP의 LCS 길이는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죠 이미.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CAPC와 ACA 얘를 한번 채워볼게요. ACA와 CAPC 얘 두 개 LCS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와 C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ACA와 CAP 얘의 LCS를 구하거나 AC와 CAPC 이 두 개의 LCS를 구해서 둘 중에 큰 걸 가져오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 중에서 둘 중에 큰 걸 가져오자. 그럼 2가 되겠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긴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CAP 똑같이 3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럼 여기도 잘 채울 수가 있겠죠.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C가 다르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여기는 A와 A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3이 되겠고요. 여기는 3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K도 똑같이 채우면 되겠죠. 여기도 1, 여기도 2, 여기도 3. 그리고 K와 K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올 수가 있죠. 4. 네. 이렇게 해서 ACAY KP, 그 다음에 CAP, CAK 이 두 가지 문자열로 이루어진 LCS의 길이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i번째 문자, j번째 문자까지로 이루어진 문자열들의 LCS 길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이 dpij는 어떻게 채우면 되냐?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자열의 i번째 문자와 편의상 s라고 적을게요. si와 두 번째 문자는 뭘로 적지? t라고 적을게요. tj가 동일한 경우 이때는 dpij가 뭐가 되냐면 dpi-1 j-1 플러스 1 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표를 채우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k랑 k가 동일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왜냐면 k는 우리가 이미 LCS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적을 거예요. LCS로.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자에서는 k 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문자에서도 k를 빼고 생각해서 이때 구한 LCS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개의 맥시멈을 취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dpi-1 이거 보이나요? j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나? dpi j-1 이 두 개의 맥시멈을 취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런 일반적인 경우 얘를 채울 때는 보면은 p랑 c가 동일하지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이 두 개의 값을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자 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p 테이블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dp 관계식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식을 적고 dp를 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진짜 답을 구해야 돼요. 진짜 답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답을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복원해야 돼요. 아까 이게 4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4라는 사실이 알려주는 거는 LCS의 길이가 4라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요 4가 어떻게 해서 산지, 왜 산지, 어떤 스트링이, 어떤 문자열이 4의 길이를 갖는 LCS인지 이 문자열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기술이 역추적입니다. 이 역추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DP 테이블을 채웠을 때 도대체 왜 테이블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역추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값은 4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값은 4가 됐을까요? P랑 K가 다르기 때문에 4가 됐죠. 그러면은 AC, AY, K와 CAP, CAK 요 두 개의 LCS를 구해서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요 값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러면은 너네 두 개 AC 얘랑 얘의 AC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요 ACA, YK 이 친구와 CAP, CAK 얘 두 개의 LCS를 구하는 요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를 봤더니 요 4는 도대체 왜 나왔냐? 왜 나왔어요? K랑 K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앞에서 이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LCS의 길이가 4였고 요 4는 3에다 1을 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1이 왜 더해졌는지 생각해보면 K랑 K가 같기 때문에 1이 더해졌어요. 그렇다는 뜻은 LCA를 구하면 그 마지막에는 K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LCS의 마지막에는 K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LCS,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LCS의 길이는 4인데 이 마지막 글자는 K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어디서 왔냐? 이 값에서 왔죠. 그러니까 ACAY와 ACAPCA 요 두 개의 LCS를 구해서 이 LCS의 길이는 3이거든요. 이 LCS를 구해서 뒤에 K를 붙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실제 답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역추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역추적을 했냐? 지금 보면 간단하죠. 만약에 두 개가 달라요. 두 문자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가 달라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왔겠죠. 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옆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온 길을 따라서 가요. 얘가 되죠. 두 개 문자가 같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대각선으로 가서 그냥 적어줍니다. 요 실제 같았던 문자를. 두 개가 다르다면 어디선가 왔을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보고 여기서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로 가고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로 가고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같지 않죠? 위에서 왔겠죠? 두 개가 같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적어주고 끝내면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DP 테이블을 이용해서 DP 테이블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뒀는지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우리가 역추적이라고 부르고요. 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DP 모든 DP 값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DP 편의상 NM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를 N, 두 번째 문자열의 길이를 M이라고 쓰겠습니다. DPNM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DPNM이 DPN-1 M 얘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DP 테이블 상에서 이 옆으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겠죠. 위로 움직이는 거네요. 죄송해요. 위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겠죠. 얘가 왜 채워졌냐면 이것과 이것의 최대값을 봐서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온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DPNM이 N-1,M과 동일하다와 같은 경우에는요. N에서 M까지 첫 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까지와 첫 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까지로 이루어진 요 두 문자열의 LCS는 사실상 뭐의 LCS와 동일하냐면 첫 번째 문자에서 N-1번째 문자, 첫 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로 이루어진 요 두 개의 문자열의 LCS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채웠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DP N N-1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얘를 N으로 바꿔주고 얘를 N-1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두 개가 같지 않고 만약에 첫 번째 문자열의 N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열의 N번째 문자가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DP 값은 필경 어디서 왔을 거냐면 DP N-1, N-1 여기서 왔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한 결과로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CSM은 뒤쪽에다가
S의 n번째 문자 혹은 T의 n번째 문자를 써주고 이제 앞에 있는 LCS를 재기적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n-1번째 문자와 n-1번째 문자로 이루어진 그 두 개의 문자 사이의 LCS를 구해주면 그 LCS를 구하고 S의 n번째 문자 혹은 T의 n번째 문자를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전체의 LCS가 되겠죠. 길이 4를 갖는. 네. 이렇게 LCS를 직접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DP 값을 보면서 복원을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코드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제가 이것은 시간 복잡도 구하는 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D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P 전체 몇 개를 채워야 되냐는지 보면은 n 곱하기 m개를 채워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 두 번째 문자열의 길이 요거만큼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채우는 데에는 두 가지 값만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의 값이긴 한데 어쨌든 얘를 채우려면 얘 혹은 얘를 갖고 와서 이제 채웠죠. 그냥 갖고 오거나 플러스 1에서 갖고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채우는데 상수계를 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칸수는 nm칸이고요. 한 칸을 채우는데 상수가 들어서 DP 테이블을 채우는 데는 전체 nm의 시간 부족도, 전체 nm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역추적하는 데에는 그냥 뭐 사실상 그냥 따라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따라갔죠. 여기서 이거 본 다음에 따라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요거 본 다음에 따라갔어요. 요거 본 다음에 따라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왼쪽으로 한 칸 가거나 위로 한 칸 가거나 뭐 둘 다 한 칸 가거나 이렇게 한 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역추적하는데 참조하는 값은 상수계의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전체 최대 총 n 2n번의 역추적이 일어나고요. 각각의 역추적마다 상수번을 참조하기 때문에 역추적하는 데는 5n의 시간 복잡도가 들게 됩니다. 5n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5nm 더하기 5nm. 아, 이거 죄송해요. n 더하기 m이네요. 네, 그래서 5nm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5nm의 시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 결과를 역추적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역추적하는지는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 코드를 보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널리 알려진 DP 문제들 4개를 들고 와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은 문제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공지사항에도 적혀 있지만 이게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른 출석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니까 그냥 이제 원래 알고 계시던 그런 지식들로 문제를 푸시라고 제가 쉬운 문제들을 들고 와봤고요.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들입니다. 제 세미나 중에 다른 문제고요.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출석 문제 중에 두 문제를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이 중에 두 문제를 골라서. 이 중에서 두 문제를 골라서 푸시면 돼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아마 백준 그룹의 연습 문제로서 올라갈 거고요. 네, 반드시 이 중에서 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면 이제 읽는데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읽는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문제가 너무 적으면 쉬운 문제 골라서 풀고 싶은데 쉬운 문제 골라서 못 풀잖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갖고 그냥 대충 5, 6문제 정도를 고민을 해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출석을 하시려면 이 중에서 두 문제를 골라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에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슬랙 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온라인 이게 약간 지금 적응이 안 돼갖고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이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을 뵈서 이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죠. 네. 이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많이 전달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 못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조금 더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최대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